상상해 보십시오. 4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죽음을 맞이한 남편의 무덤에서 아내가 직접 쓴 애절한 연애 편지가 발견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조선시대의 깊고 고요한 땅 속에서 발견된 이것이 당시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인식을 뒤흔들었다면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본연의 지고 지순한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를 엄격한 유교 질서와 절제된 감정의 시대로 기억하곤 하죠. 하지만 과연 그 시대 속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뜨거운 연모의 감정이 삭트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던 보통 사람들의 내밀한 감정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한 인간의 지극한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사랑과 상실, 그리고 기억에 대한 감정을 깊이 투영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진정한 사랑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시간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적한 마을에서 예상치 못한 고고학적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죠.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조선시대의 한 무덤이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고 어두운 무덤 내부. 흙먼지가 가라앉자 학자들의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400여 년의 세월을 견뎌낸 한 남성의 미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제 묻힌 듯 그의 피부와 머리카락, 심지어는 수염까지도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었죠. 이 놀라운 발견만으로도 이미 학계는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그 이후였습니다. 미라의 몸을 감싸고 있던 직물들 사이에서 무언가 얇고 바스락거리는 것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자 그것은 다름 아닌 종이 뭉치였습니다. 고문서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그 뭉치를 펼쳐들었을 때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숨죽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누런 종이 위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400년 전 조선시대에 쓰인 한글 편지였던 겁니다. 학자들은 경외감과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의 공식적인 기록은 대부분 한문으로 쓰여 있었고 개인의 감정이 이토록 솔직하게 담긴 한글 편지가 발견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타임캡슐처럼 400년 전 한 여인의 절절한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고 현세에 도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무덤이 이제는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순간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학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의 첫 구절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글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애절한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편지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이는 누구였을까요? 그 궁금증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을 겁니다. 이 미라의 주인이었던 남성과 편지를 쓴 여인 사이에는 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흙먼지 속에서 발견된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조선시대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전 회차에서 해독을 시작했던 그 편지의 첫 구절은 현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을 단숨에 쿵 내려앉게 만들었죠. 마치 400년의 시간을 뚫고 들려오는 듯한 애절한 목소리가 종이 위 글자 한자 한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한 여인은 죽은 남편에게 이렇게 절규하고 있었죠. 자네 보소. 딴 사람하고 혼인하여 3년도 못 살고 자네를 버리고 나 먼저 가는가. 이 짧은 문장 하나만으로도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슬픔과 원망, 그리고 깊은 사랑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이 편지를 쓴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토록 애절한 마음을 담았는지 더욱 깊은 궁금증에 휩싸였습니다. 미라의 주인이었던 남편, 그리고 이 가슴 아픈 고백을 보낸 여인. 그녀는 스스로를 원희 엄마라 칭하고 있었죠. 원희 엄마는 편지 속에서 남편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갑작스러운 이별의 고통을 쉼없이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꿈에 와서 보이라 며 애원했고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으니 빨리 당신에게로 가고 싶다. 고 말하며 삶의 의지를 잃은 듯한 처절한 모습까지 보였죠. 그녀의 문장 하나하나에는 남편을 향한 뜨거운 연모와 더불어 홀로 남겨진 삶에 대한 막막함과 절망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꾹꾹 눌러 담아온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듯한 그런 절절함이었죠. 이 편지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살아있는 자의 영혼이 죽은 자를 향해 외치는 지독하리 많지 아름다운 고백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고 눈시울을 붉히게 한 구절이 있었으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머리칼을 잘라 넣으니 당신 머리 묶을 때 쓰세요. 자신의 몸의 일부인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의 관에 넣었다는 고백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자 자신의 존재마저도 남편에게 바치려는 지고 지순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예로부터 머리카락은 부부의 인연을 맺을 때나 사랑을 맹세할 때 쓰이던 상징적인 물건이었으니 그 의미는 더욱 깊었을 겁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을 직접 지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이 머리카락으로 만든 끈이 부디 남편의 머리를 묶어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토록 애절한 마음이 담긴 증표가 또 있을까요? 이 편지는 단순한 추모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한 여인의 영혼이 담긴 고백록과 같았죠. 400년 전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감정 표현은 극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통념을 이 편지는 보기 좋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 당대에도 이토록 뜨겁고 절절한 연애 감정이 존재했음을, 부부 사이에도 깊은 사랑과 애정이 오갔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마치 꽁꽁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졸졸 흐르는 따뜻한 물길을 발견한 것처럼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부부 관계는 흔히 유교적 덕목에 따라 예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수직적 관계로만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원희 엄마의 편지는 이러한 고정관념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은 대부분 왕실이나 사대부 남성 중심의 정치적 사건이나 학문적 업적을 다루었을 뿐 평범한 사람들의 내밀한 감정 세계를 들여다 볼 기회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글 편지는 그 자체로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사료였습니다. 한글이 공식 언어가 아니었던 시대에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이토록 솔직하게 기록한 몇 안 되는 자료 중 하나였으니 말이죠. 이 편지가 학계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를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감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조선시대에도 연애 감정이 존재했다는 인식이 대중에게도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혀 있던 보물을 발견한 듯 차가운 역사 기록 속에서 따뜻한 인간미를 발견하게 해준 것이죠. 그저 미라와 함께 발견된 한 줌의 종이 조각이 이처럼 거대한 시대적 통념을 흔들어 놓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편지는 단순한 유물을 넘어 시대를 뛰어넘는 사랑의 증거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꾼 이 편지는 말이죠. 단순히 옛사람들의 감정을 보여주는 유물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깊은 울림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4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 지금 우리에게 닿은 한 통의 애틋한 메시지처럼 죽음을 초월한 지고 지순한 사랑과 사무치는 그리움이라는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을 가장 절절하게 대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경험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이와의 영원한 이별일 겁니다. 원희 엄마의 편지는 400여 년 전 한 여인의 개인적인 비극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실의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마음속에 남는 사랑의 숭고한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그녀의 절절한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느껴봤을 이별의 먹먹함, 그리고 떠나간 이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선명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때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나 관계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 소중한 인연의 가치를 간과할 때도 많죠. 원희 엄마의 편지는 그런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듭니다. 과연 나는 사랑하는 이들을 얼마나 깊이 마음에 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이처럼 위대하고 애절한 사랑의 서사가 분명히 존재했음을 일깨워주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되묻는 듯합니다. 이토록 작은 편지 한 통이 불러일으킨 문화적, 사회적 파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으니 수많은 예술가들이 원희 엄마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고 가슴 저미는 연극이나 뮤지컬, 드라마로 재탄생시키며 그녀의 사랑을 현대인의 감각과 정서로 재해석하고 있지요. 심지어 경북 안동에서는 매년 원희 엄마 테마길 걷기 같은 특별한 행사까지 열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많은 이들이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 애틋한 사랑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이처럼 한 여인의 지극한 사랑은 시대를 넘어 다양한 예술 형태로 재현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며 끊임없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차갑고 암울한 종착역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사랑의 깊이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아, 당신은 어디로 가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가?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으니 빨리 당신에게로 가고 싶다. 이 구절은 단순한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 사랑하는 이를 향한 한 여인의 영혼이 토해낸 절규이자 죽음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처절한 상실의 고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죠. 4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의 간극을 넘어 우리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 원희 엄마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절망을 마치 내 일처럼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마치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잉크가 되어 편지 위에 스며든 듯 그 절절함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먹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결국 원희 엄마의 편지는 단순히 예치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한 조각이거나 고고 학적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무미건조한 유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시대를 관통하는 깊은 의미와 감동을 품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바쁘고 각박한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잊고 지냈던 사랑의 본질,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영원한 이별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감정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유산이었죠.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토록 위대하고 애절한 사랑의 서사가 존재했음을 알려주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되묻고 있습니다. 400년의 시간 속에서도 조금도 바래지 않은 원희 엄마의 애틋하고 지극한 고백처럼 당신의 삶 속에는 어떤 사랑과 기억이 시간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며 빛나고 있습니까? 오늘 잠시 멈춰서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담긴 소중한 인연들을 하나하나 깊이 떠올려보고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